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정을 바치는 건 중요하고 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정해준 미래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꿈을 좇아서 자신이 정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작 내가 뭐가를 해야 잘할 수 있을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진로를 개발해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에서 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것을 진로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직업을 찾을 때 그 직업을 추진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현심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소통가 조연심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접한 게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고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잘 지켜보면 미래에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하면 참 좋은데 이게 단절된 게 참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진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녀의 진로 교육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엄마들을 위한 수요 특집. 자, 오늘도요, 본격적으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주제로 특강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8번째 강의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네, 오늘도 조금 생소한 느낌의 주제일 거라고 또 우리 말씀할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의 주제는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꿔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8주 강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매주 참 느끼는 거지만 참 주제를 좀 독특하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주제를 선택하셨는데 주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한 거와 연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집중적에,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천재적이고 잘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걸 잘 그릴 때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보통 물어보거든요. 네. 직업을 물어볼 때 뭐가 된다라는 건 어떤 정해진 명사형 직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 화가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진로와 직업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사형 뭐가 되는 꿈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재능이나 그 적성을 살려서 직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동사형 꿈이 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미래의 나의 일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좀 사다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우리 진로 특강 진행한 지 8번째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꿈을 어떻게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드리고자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꿔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경우에 뭐 선생님이 되겠다라든지 작가가 되겠다라든지 과학자 뭐 아니면 대통령? 요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되겠다라는 사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꿈이 직업
직업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점점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게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고 잘하고 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직업이랑 연결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난 좀 뭘 해야 되지? 아마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동사형 꿈에 일단 제 꿈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 꿈은 진짜 딱 놀고 먹고 글만 쓰고 살고 싶습니다. 움직이는 동사형 꿈이죠. 그래서 진짜 노는 것도 제대로 잘 놀고 싶고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레시피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글 쓰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이렇게 놀고 먹고 글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상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직업이 지금 현재 5개가 넘습니다. 글을 쓰면서 살고 책을 1년에 한 권씩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글 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칼럼도 씁니다. 그랬더니 칼럼니스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니까 또 대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제가 제 이름으로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토크쇼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가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했다면 전 작가로서의 꿈을 벌써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책 정말 안 읽죠. 책을 아무리 내도 책이 안 팔려요. 그런데 책이 안 팔리는데도 저는 해마다 지금 책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8번째 책을 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느냐? 언젠가는 제 책이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좋아하는 걸 꿈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막상 그러면 왜 일을 하나요? 왜 직업을 갖나요?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돈을 벌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 1,5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회에 딱 진출했을 때 직업 선택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245명, 그러니까 83%는 우리가 흔히 아는 봉급이 많고 승진이 잘 되고 정년이 보장된 그런 직장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고요. 255명인 17%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추적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들의 재산 상태가 확 드러났겠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돈 많고 승진 잘하는 그런 쪽에 가겠다고 한 사람 중에는 딱 한 명만 백만장자가 돼 있었고요. 17%의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대답했던 친구들만 전부 다 백만장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진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해야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에 아마 증명되는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는 거고 자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은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걸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보통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천직이나 꿈의 직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돼서 이걸 누군가가 돈을 주고 일로 연결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드림잡, 천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좋아하는데 취미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돈벌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싫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맞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우리 자녀가 만들어가야 될 꿈의 직업의 어떤 교집합적인 그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버티다 보면 누군가 인정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천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직업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What do you want to do?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뭘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What are you doing now?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대비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고 뭐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딘가에 매여서 시간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설사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삶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괴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을 찾은 다음에 이 일에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걸 못 찾는 게 가장 또 큰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거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시크릿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을 공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입을 다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되게 만드는 부분들은 바로 비밀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스티븐 헤이스 박사가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나는 90점 이상을 맞을 거예요라고 평균 90점 이상을 맞을 거라고 저기 1그룹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마음속으로만 이번에 진짜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뭐 시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거 있죠. 그냥 시험 본 거예요. 자,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이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실제 점수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1그룹. 내가 이번에 평균 90점 이상을 맞겠다라고 목소리로 바깥으로 공개한 친구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평균 90점 이상에 가깝게 점수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슷했다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꿈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개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해나간다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명확한 목표. 평균 90점 이상을 맞겠다.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목표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꿈을 공개해서 이룬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만장자가 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13살 때 바로 자녀들은 가족한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30이 되면 백만장자가 될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마하의 제일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1961년 32살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아시죠? 짐 캐리.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저쪽에 헐리우드 이렇게 그 글이 써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수표책을 꺼내서 본인한테 이렇게 그 꿈을 공개한 거죠.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5년 뒤 추수감사절날 본인에게 $10,000를 지급하겠다고 수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꿈을 공개하고 매일 수표를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이 짐 캐리는 이렇게 배트맨 포에버 뭐 그다음에 그 덤앤더머 에이스 벤츄라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5년 뒤에 덤앤더머로 700만 불, 영화 배트맨 포에버로 1,000만 불 개런티를 받는 본인이 약속한 그 개런티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꿈을 공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아마 증명을 보면 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What's your dream? 꿈이 뭔가요?
움직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내가 제일 좋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본인만의 어떤 그 꿈을 이룬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8번째까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자녀가 본인의 이름으로 미래에도 건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좁혀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진짜로 본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지 꿈을 완성하는 개인 브랜드 하우 20에서 20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꿈을 말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꿈 말해봐 이러면은 뭐 의사, 대통령, 간호사, 그렇죠. 연예인 뭐 이런 거. 그렇게 단어로 네.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명사형으로. 근데 대표님, 동사형으로 꿈을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동사형으로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러니까 우리 이희구 씨처럼 또 개그맨이자 또 배우이기도 한 경우에 나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배우라는 그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매 상황을 사실은 연기하는 거에 무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하다 보면 네. 배우도 할 수 있고 연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1인 방송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연기하는 부분들로 지도를 또 다른 사람한테 실제 가르치는 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움직이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어떤 명사형의 키워드 중심의 그 꿈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걸 좀 벗어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필요하게 계속 해나가는 그쪽의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꿈은 직업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내가 꿈꾸는 게 직업으로 연결된다 이랬는데 그렇죠. 꿈을 직업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과 꿈을 이렇게 딱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그냥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직업의 자격을 갖춘 것만 가지고도 이미 꿈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스타가 꿈이에요. 그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잖아요. 네. 자격증을 따면 자기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증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실제로 바리스타 중에서도 진짜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의 아주 그 미묘한 맛의 차이, 향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프리미엄을 만들어가면서 바리스타 중에서도 진짜로 커피와 함께 성장하는 직업으로 연결하는 바리스타가 있는 반면 바리스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가 무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름만 가진 바리스타. 언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네네. 자격증은 따놨잖아요. 이건 직업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져야 커피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하는 거면 이게 맞아요. 네. 그런데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 바리스타가 뜨는 직업이래.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보통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아, 반성해야겠습니다. 아나운서 좋아서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랑하죠. 사랑해요? 더듬는 게 수상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직업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동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그런 직업을 많이 좀 찾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럴까요, 대표님? 네, 아마 그거는 직업을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유를 다 생계 수단, 네. 돈을 버는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 공무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싹 다. 왜? 안 잘리니까. 근데 제일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라. 그런데 이제 공무원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는 교과목의 교수님한테는 아예 그
수업이 열리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경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거 하나 딱 하면 완전히 철밥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죠.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적인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네. 해서 사회에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에 어떤 가슴 뜨거운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좀 자격 같은 걸 갖추는 거니까 그냥 일단 박사 학위는 따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하게 따놓는 자격증이나 네. 이게 언제 필요할 것 같아 갖고 그냥 무한대로 준비해 놓은 그 일들이 실제로 소용이 없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직무적성에 네, 네. 맞춰서 일을 하는 거와 연관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이제 직업과 연관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와 사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왜 사세요? 왜 일하세요? 결국은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 일을 하거나 이제 사는 거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행복은 다 뒤로 미루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다 뒤로 미룬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런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알게 된다라는 건 사실은 미래를 그냥 내가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길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방식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 정답을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이 일을 하는 거를 배웠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짜 배움은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책을 읽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그 배우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배우는 방법일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앞으로 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한 건 정답이 없습니다. 맞죠? 이 정답이 없는 걸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대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게 결국은 개개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 질문 자체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엄마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엄마 자체가 배우는 방법을 알아서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배워서 어떤 역할을 해서 아이에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어머니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점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이 앞으로 모든 모르는 내용들을 내가 싹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알고 있던 방식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배우는 그 방법 자체도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너무 낯선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에 본인의 꿈을 찾고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가 또 열심히 살고 있네. 우리 자녀가 혼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엄마 아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러니까 굳이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보면서 너는 공부해 하지 않아도 엄마가 엄마의 행복한 꿈을 향해 지켜가는 모습이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네. 나도 저렇게 무언가 할 때는 몰입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알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는 엄마의 말이 아니라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다. 네. 직접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자로서의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배운다. 네. 그렇죠.
그럼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보고 배운다. 우리 엄마 등은 맨날 예쁘게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우신 거예요? 예. 그거 배웠어요. 채연 씨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요. 예. 당당한 등. 당당한 거? 네. 그래서 채연 씨가 도도하구나. 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로 개발을 위해서 8주 동안 특강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에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한 거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막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로봇이 하게 두면 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들을 창의적으로 네. 앞으로 개발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일자리나 일거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걸 찾아가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세상에서 실제로 내가 어딘가에 고용되는 어디에 꼭 취업하는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진로라고 하는 건 미래의 평생에 나의 길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되지 않아도 어딘가에 계약 관계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든지 독립된 어떤 포트폴리오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건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네. 퍼스널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본인의 재능을 찾고 재능을 훈련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20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그 해법을 하나씩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꿈을 꾸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직업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요, 뭐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찾고 그리고 직업을 설정을 하고 또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런 시대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졸업을 할 때에는 일을요 직접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있는 직업 중에서 내가 그냥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직업까지도 만들어야 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알면 할수록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번 8주 특강을 마치고 또 다른 컨셉으로 해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다음 주 어떤 방식으로 특강 준비 중이신가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는 우리 아이 브랜드업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실제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일들로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직업으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것들을 한 주 한 주 실제 해볼 수 있는 어떤 워크아웃 같은 것까지를 좀 결합해서 자녀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진행될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조현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의무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또 다양한 체험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체험인가요? 이번 주 역시도 자유학기제의 최고의 체험처인 한국 자벌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이곳에서 둘러봐야 할 직업 현장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코너는 아마 무궁무진한 코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채연 씨 미국 드라마 네. 많이 보세요? 저 굉장히 좋아요. 한때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기도 했는데 네. CSI 과학수사대 아우, 재밌게 봤죠. 뭐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현장을 한국 자벌드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체험 현장 VCR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 자벌드. 오늘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과학수사대의 과학수사요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과학수사 요원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통 학생들이 가서 같이 범인을 검거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랑 차별된다는 걸 주로 말을 해주고요.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채취한 거가 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같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범죄 발생 신고를 듣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증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장비를 챙기고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의 모든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하는데요. 지문과 머리카락, 혈흔 등 사건 현장의 초기 증거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로가 여기 그 경찰 과학수사 그쪽이라서 색다르고요. 또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거 하게 돼서 좀 궁금증도 풀렸고 신기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증거 채취가 시작되는데요. 실제 과학수사 현장에서 쓰이는 도구를 활용하여 범죄 현장에 남아있던 발자국에서 족적을 채취합니다. 잘 채취됐나요? 사건 현장의 증거와 더불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현장을 지켜보는 눈, CCTV입니다. CCTV의 발달과 보편화는 경찰의 범죄자 추적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되고 세심하게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하는 일처럼 저희가 체험해본다는 것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증거물 분석 시스템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았는데요. 증거를 토대로 범죄를 재구성하여 사건의 범인을 밝혔습니다. 흥미를 이미 갖고 오는 학생들이나 이미 이거에 대한 흥미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도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범인을 검거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더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재미있다고 하면서 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학수사 요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하는 경험이 양분이 되어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이거 잠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집요해야 네. 돼.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런 걸 사실 체험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도 하고 또 진지한 모습이요. 정말 귀엽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체험을 해보면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국 자벌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볼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 특히 이제 과학수사센터에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용의자를 찾아내는 네. 그 직무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과학수사대도 경찰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수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점이잖아요. 일도 멋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좀 더 안정적으로 일도 전망 할수 좋다고 있고요. 합니다. 네. 한 번쯤 찾아가 보셔서 체험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 우리가 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직업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 잡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도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직업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술사 생각하시면 막 이렇게 손놀림 막 재빠르고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것 같고, 예, 이런 신기하고. 그런 연출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요즘 마술사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마술사의 모든 것을 알려줄 심상범 마술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직 테이너 심상치 않은 남자 심상범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매직 테이너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매직 테이너가 뭔가요? 마술과 엔터테이너를 합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마술사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술 공연하는 사람, 네. 그리고 마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술사 심상범이 아니라 심상범은 마술사다. 심상범은 뭐 마술을 가르쳐주는 사람, 강사다. 그리고 심상범은 작가다. 강연자다라는 거를 알리려고 매직 테이너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매직 테이너라는 직업은 본인이 만드신 직업이죠? 뭐 기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직 테이너로 지금 열심히 네. 알아보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정말 그 명절이나 이럴 때 TV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랬죠. 마술 네. 공연하는 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술사가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마술사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술 공연하는 사람 쪽으로 많이 알고 네. 있는데, 마술사 안에도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술을 가르쳐주는 사람, 마술 강사, 그리고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사람, 마술 뭐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마술 도구를 만드는 비더도 있고요. 네. 그리고 퀴즈 매직,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매직,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매직, 그리고 뭐 마술 강사를 마술사들을 키워내는 엔터테이너까지 다양하게, 또 해외에서만 활동하는 뭐 컨벤션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럼 마술사가 되려면 뭐 자격 조건도 필요한가요? 자격 조건이라는, 사실 마술사는 국가 자격증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대신 마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술사를 키워내는 뭐 대학교도 있습니다. 마술 학교도 따로 있고요. 그래요? 그 마술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네네. 뭐 COD 자인처럼 전문 학원이 따로 있어서 네. 마술사를, 프로 마술사를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학교도 따로 있습니다. 역시 쉽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 요즘은요, 정말 문화,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속 발달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술사도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현직에 계신 마술사로서 앞으로의 마술사라는 직업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시대가 너무 화려한 이거 테크놀로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나 뭐 VR 등 되게 화려하게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네. 마술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사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2위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마술사만의 매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마술사도 아마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들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술의 인기도 날로 좀 높아가고 있는데, 부산 국제 마술 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마술의 대중화도 마술사와 고용 창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그 꿈을 만들어가는 직업 교육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주말 행복한 미술학교의 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마술. 오늘 마술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모습에는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어떤 마술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마술을 배우는 거고요. 또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 부분들을 배우고, 마술을 또 사람들한테 써먹으면서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그런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간단한 마술을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단어를 한 장을 뽑아볼래?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한 장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기 좀 민망한데 신경질나. 카드 맞추기 마술 가볍게 성공! 맛을 여기 오면 맛을 배울 수 있으니까 엄마가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마술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술을 보고 직접 마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마다 카드를 하나씩 들고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마술을 배우게 되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리더십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술을 배우면서 소통할 수 있고 이제 마술을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해서 네, 함께 하는 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꿈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꿈을 이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희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 원래 취미로 하다가 인도 아이들의 그런 해맑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술을 작은 마술이라도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좀 삶에 좀 즐거움을 얻고 그 안에서 좀 꿈을 얻는다면 저로서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정말요. 교육 자체가 그냥 마술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하려면은요, 뭐 어떤 네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술사는 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제가 마술을 배웠었거든요. 네. 인천공항을 다니면서 마술을 배웠는데 그때 마술 강사도 하면서 제가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인도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마술을 전향을 결단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네네. 이제 마술사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프로마술사의 그 개념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프로마술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술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네네네. 수상하고 그래야지 따로 이렇게 프로 마술사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지는 줄 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저 마술 대회도 많다고 그러고. 네네, 맞습니다. 네, 또 마술 대회 수상 이후에 진로도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크고 작은 마술 대회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더 큰 대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빔프라고 해서 네. 부산 국제 마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8월 달에 열리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대회가 따로 있어요. 뭐 해외에서도 뭐 대만 대회, 일본 대회, 유럽 대회도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 세계 마술 대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짐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아시아 챔피언, 뭐 유럽 챔피언, 북아메리카, 뭐 남아메리카 그렇게 다양한 데서 우승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최고를 뽑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세계 대회에서 우승자들이 한국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2018년에 그 세계 마술 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관심 있는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뭐 마술 취미로 배우는 데도 많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마술을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전문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술을 계속 배우고 아니면 내가 대학에서도 네. 마술을 그 학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프로 마술사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이 있겠죠. 네. 제 주변에도요, 내가 맛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짠다고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네네네. 되게 어설퍼 보이고 그냥 뭐 귀엽다, 애교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우리 나오셨으니까 맛을 볼까요?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보여주실 먼저 수 있는 것. 네. 어떤 그래서 마술을 제가 보여주실 도대체 건가요? 여기서 어떤 마술을 하는 것이 네.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간단한 제가 카드 마술 하나를 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항상 마술하면 옆에 누가 필요하죠?
미녀. 그렇죠. 정말요? 미녀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라고 또. 그래서 제가 네, 진행자분한테 우리 채연 씨가 미인이니까 가세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날 보내요. 살다 보니까. 네. 제가 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네. 저희 검은색은 카메라 쪽에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네네네. 네. 네. 약간 네네. 이렇게 숙여서 앞쪽으로 숙여서. 됐나요? 네. 네네. 카드 2장이에요. 네, 카드 2장이 있는데 네.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검은색은 클로버요. 클로버고 빨간색은 다이아몬드요. 그렇죠. 그러면 클로버는 뭘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클로버 뭐 상징이죠? 행운. 정답입니다. 가끔 빙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행운은 네이클로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K클로버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보석이죠. 좋아요. 그렇죠. 돈이죠. 돈. 부입니다. 부. 요거 자, 저 이거 카메라 쪽에다 딱 네네. 이쪽 카메라에다 딱 보이게 네네네. 들어주세요. 네. 네. 가만히 혹시, 계세요. 가만히. 네. 진행자분은 네. 앞으로 네. 행복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 둘 다요. 둘 다요?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뭐 돈에 돈. 그냥 마음으로 우러내는 걸로. 마음은 그러나 저는 행복을 택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다. 네. 손을 한번 잘 내밀어 주시고요. 행복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돈을 선택하지 않은 돈을 네. 잘 내려놓고요. 내려놔야죠. 선택한 돈은 행복은 잘 뒤집어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을 잘 덮어주시고요. 네. 행복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 안에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워진다고요? 네네네. 네. 뜨거워요? 네. 근데 네. 만약 뜨겁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복은 없습니다. 어머, 빨리 말해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술사니까 제가 조금 더 체면. 도와드릴게요. 네. 천천히 이제 신호를 주면 점점 안에서 뜨거워질 겁니다. 네. 뜨겁나요? 네. 뭔가 약간 움찔하는 느낌인데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행복이 이제 늘어납니다. 정말요? 한번 열어보시면 네. 자, 열어보시면 사실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어머. 에이, 그러니까 저 마술 다 속였어요. 사실 어디 갔어요? 아까 그거. 중요한 거는 갔어요? 네, 네네. 중요한 거는 네. 돈은 아니고 행복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행복은 돈하고 연결이 어머.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분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컵 3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휴지를 도도도 말아놨습니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 컵 3개를 잘 덮고요. 네. 휴지를 잘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덮고요. 마술사에 신호를 주면 이 컵이 통과가 됩니다. 이 휴지가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네. 휴지를 잘 올려놓고요. 잘 덮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펜 좀 빌려주실래요? 이게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네. 마술 지팡이가 돼서 똑똑 두들기면 신기하게도 통과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지를 올려놓고요. 잘 덮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천히 실어주면 3개가 됩니다. 말도 안 돼. 네. 무슨 일이 바로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자, 그다음에 보고 있는데. 휴지가 필요한데 공중에 떠다니는 이 휴지를 잡겠습니다. 휴지 보이시나요? 아니요? 보이세요? 저분이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건데. 보이네요. 보이죠? 네. 그래, 채연 씨만 봐. 네. 이 휴지를 잘 올려놓고요. 잘 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어주면 4개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못해요. 난 믿을 수 저희 없어. 보고 해보라고 그러시는 네네네. 거예요? 이 마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휴지 4개 넣은 거야? 네네.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일단. 어떠세요? 좀 네. 괜찮으신가요? 미녀에게 먼저 가르쳐 아니요, 줘보세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네. 아니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는 그래요? 시간. 네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사실 이 마술은 컵스 앤 보이스라는 마술인데요. 네. 마술에서 가장 오래된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마술인 거죠. 네. 네. 뭐냐면 비법을 말하기 공개해야 돼요? 민망스럽습니다. 자, 사실은 두 번째 컵에 네. 휴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컵에 네. 컵 세 개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컵에 휴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는 없고 네네. 위에는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컵에 휴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휴지는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딱 빼놓고 휴지 3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술사는 마술 도구를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술을 신기하게 하는 거는 뭐의 차이일까요? 연기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연기력의 차이죠. 네. 그래서 정말 3개가 있다는 거, 4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3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덮을 때 네. 여기서 신기한 거는 덮으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잘 덮어야 돼요. 덮을 때 아예 그냥 덮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자신 있게 신기한 거. 덮으라는 거죠? 네네. 자, 덮고 하나. 네. 안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럼 중간에 저 왜 휴지를 다 가렸죠? 네, 있어요. 중간에 휴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잘 빼놓고요. 휴지 하나를 올려놓고 옆으로 빼요. 이거 3개 다? 네네네. 네, 옆으로 3개. 이게 콧만 보이게. 하고. 휴지 하나를 올려놓고 가운데다 이제 덮습니다. 올려놓고. 덮고 덮습니다. 이제 마술의 주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열면 휴지가 하나 통과가 되는 것처럼. 그러네요. 되게 쉽죠. 그다음에 또. 밑에 잡고 밑에 네. 잡고 옆에 딱 하나 놓고요. 네. 그럼 여기 밑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언제 들어가요? 아까 그 휴지입니다. 처음에 휴지. 네. 그래서 열어서 여기 휴지 하나 위에 딱 올려놓는 거죠. 자신 있게 또 그럼 이제 엎드리는 두 개가 거죠. 되는 그렇죠. 그래, 마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머리도 좋으셔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연기력. 네. 항상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고. 미녀로 등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업이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마술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네. 체험까지 해봤는데 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계신데 네네. 직접 마술사로서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마술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마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네. 그러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너는?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엄짓. 할 말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부터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네. 제 명함에 꿈에 도전하라는 글귀를 새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꿈을 네.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뤄 나가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그 꿈을 향해서 네. 열심히 도전하다 보니까 어느 마술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술사님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니까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제 꿈이 생겼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 걸음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할 때 정말 행복감이 느꼈습니다. 그럼 행복한 마술사 이렇게 앞에 닉네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좋다는 네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 마술은 다양한 것들이 다 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볼펜도 그렇고요. 심지어 휴지까지, 컵까지 네, 마술이 네. 되잖아요. 그만큼 창의성이 창의력. 있고 네.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력.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네. 네. 인성이에요. 왜냐하면 마술사는 대부분 다 착합니다. 본인이 못 되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마술 실력이 나와요. 근데 손기술이 되게 어려운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했을 때 딱 이뤄냈을 때 그런 쾌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술 자체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본인이 알겠죠. 네네. 네, 채연 씨 네. 참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적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술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끝으로 마술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많은 아이들이 마술사의 그런 화려한 무대, 그리고 관중의 호응,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술사를 많이 꿈꿉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술사의 그 화려함 뒤에는 많은 눈물과 땀과 그 노력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습실에서 비참하면 무대에서 화려하다.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정말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이 없으면 최고가 될 수 없듯이 내가 마술사를 꿈꾸지만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심상범 마술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자녀의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엄마들의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수요 특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히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